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담낭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담낭은 우리말로 쓸개라고 그렇게 부르죠. 간에서 분비한 담즙을 담낭은 그것을 농축하고 저장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담낭은 길이가 7 내지 8cm 정도고 폭은 2, 3cm 정도의 주머니 형태로 그렇게 생긴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담낭은 간 밑에 주머니 형태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성인 주먹의 절반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작은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담낭은 하여튼 식사 전에는 좀 부풀었다가 식사가 끝나고 나면은 좀 쫄아드는 그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 몸의 그 간에서는 매일 1리터 내지 1.5리터의 담즙을 생산합니다. 이 담즙은 이제 담낭에서 보관되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되고 지방 음식의 소화 그리고 콜레스테롤 대사, 독성 물질의 배출 등의 기능을 합니다. 또 중요한 기능으로서는 위 안에서 음식물이 소화될 때 강한 위산에 의해서 산성을 띠게 되거든요. 산성을 띤 음식물은 소장에 들어가서 하는 약 알칼리성의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으로 된 음식물을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 알칼리성으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이 담즙이 하게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제대로 연결되고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식사 후 30분 정도 되면 담낭에 보관된 담즙이 십이지장을 통해서 배출되고, 이렇게 배출된 담즙은 주로 지방의 소화에 사용되게 됩니다. 담낭에 보관된 담즙은 음식을 먹기 음식을 먹은 뒤에 30분 정도 되면은 거의 방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간에서 직접 그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담낭을 떼어낸다고 해도 과식만 하지 않는다면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으로 충분히 그 담낭에 없는 공백을 메꾸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의학에서는 이러한 담의 기능에 심리적인 기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담낭의 기능이 약해지면은 겁이 많아지고 잘 놀래고 그리고 우유부단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담낭의 기능이 약해지면은 꿈을 많이 꾸게 되고 잠도 자기가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되며 잠자가도 일찍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담낭에 몇 가지의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크게 담석증, 담낭염, 담낭용종 그리고 담낭암 정도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근데 담낭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질환은 담석증이거든요. 그리고 담석증에 의해서 급성 또는 만성의 담낭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성 담낭염에 의해서 담성암이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담낭의 질환 중에서 담석증과 담낭염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먼저 담석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의 10명 중 1명, 남성 20명 중에서 1명꼴로 담석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체 담석 환자의 60 내지 80%는 전혀 자각 증상이 없고 그대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대,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한 신장이나 요관에서 발생하는 결석과 혼돈에서 그것처럼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담석 결석도 해결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담석은 절대 물을 많이 마신다고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담즙의 성분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산 그리고 담즙산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하게도 우리 신체 내에서 이 세 가지 성분의 비율이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깨어질 때 담낭 안에 찌거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 찌거지는 점점 뭉쳐지고 나중에 단단해져서 결석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담석증은 날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면서 사람들이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운동 부족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담석을 가진 사람의 60 내지 80%는 전혀 증상이 없지만,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명치 또는 오른쪽 위쪽 배에 명치 끝에 우측 상부에 아주 강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은 날개뼈 그리고 어깨 쪽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개 통증은 갑자기 시작되고 통증의 지속시간은 1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되다가 서서히 아니면 갑자기 통증이 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심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한 그러한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석증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석 진단을 위한 1차적인 검사는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담낭염의 진단에도 아주 유용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석증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석증의 치료는 통증이 나타날 때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증이 없을 때는 치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석증의 치료는 수술로 치료하게 됩니다. 수술은 개복수술이 있고 복강경 수술이 있는데, 복강경 수술은 아무래도 통증도 적고 입원 기간도 단축되고 회복도 빠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담석이 콜레스테롤 담석이고 그리고 크기가 작고 담낭의 기능이 정상할 때는 수술을 하지 않고 입으로 용해제를 넣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콜레스테롤 담석이라는 것은 담석의 성분의 70% 이상의 콜레스테롤일 때 콜레스테롤 담석이라고 부릅니다. 담석증에 대한 한방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감히 대시호탕이라는 이런 약자가 있는데요. 그 구성은 대왕과 그리고 시호와 황금과 지실로 이루어졌는데, 대왕의 기능은 담석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요. 시호는 쓸개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황금은 쓸개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며, 지실은 단단하게 뭉쳐진 덩어리를 깨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호, 황금, 지실 이 세 가지가 어울려져서 담도 혹은 담낭에 끼는 담석을 녹이고 깨고, 그리고 대왕은 대장을 밑으로 담석을 밀어내서 치료하는 그러한 그 한방의 치료도 있습니다. 단일 약재로는 금전초와 해금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석 분해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담낭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담낭염은 쓸개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증상은 급성과 만성이 있는데요. 급성인 경우에는 담낭이 붓고 단단해지고 붉어집니다. 그리고 몸 전반적으로 고열과 메스꺼움 그리고 구토와 오한이 동반됩니다. 만성인 경우에는 평소에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그 명치 끝 오른쪽 상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오른쪽 어깨로 그 통증이 뻗치기도 합니다. 담낭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담낭염의 원인은 많은 육류를 섭취할 때, 그리고 화학 첨가제로 가공한 그러한 그 인스턴트 푸드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됐을 때, 이들 식품은 체내 불순한 용해물을 그리고 화학 독소를 축적시킵니다. 그러면 피가 오염이 됩니다. 그 결과 오염된 피가 담낭에 쌓여서 기혈순환을 저해할 때 담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낭의 질환들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생산을 도와주고 장운동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담즙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줍니다. 그래서
담석증 예방뿐만 아니라 다른 병의 예방에도 좀 규칙적인 운동은 대단히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치킨, 그리고 피자, 그리고 햄버거 같은 기름진 음식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질 때 좀 담낭 질환들은 생기게 되거든요. 세 번째,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통곡식, 견과류를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담낭 수축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냐면 찬 음료, 아이스크림, 알코올, 그리고 짜고 매운 음식들은 담낭 수축을 자극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낭의 질환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을 줄이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담낭에 대한 건강을 이 정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